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마을금고가 고위험 투자에 또 많은 돈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저희가 새마을금고 계속 괜히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자,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 PF 대출에 1조 부당 투입이 되었다. 그래서 뱅크런디 900건의 PF와 투자 특별 감사를 해봤는데 대출 불가를 묵살하고 수백억 지원을 했다. 지금 보시면 고위험 대체 투자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것도 고위험이죠. 이런 곳들에 대해서 금고돈이 뭉텅이로 꽂힌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들에 이거를 반대를 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래서 행안부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9월부터 새마을금고 대체 투자는 약 600억 원, 이 30조와 PF 대출 300억 원, 8조 정도의 특별 감사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대출과 투자를 확인을 했다. 전수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전수조사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감사는 3개월 안에 사실상 마무리됐고 부동산 법인 등기부 등본 156건과 기업공시 등 각종 자료와 부산, 울산, 경남, 거제, 고성, 경기, 광명시흥 등 전국 각지의 현장 취재 등을 토대로 투자 대출의 문제점을 살핀 뒤 불법성이 의심되는 사업지 6곳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투입한 자금이 1조 원이 넘는다. 예를 들어 박 전 회장과 류 전 대표 등 중앙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흔적이 있었는데 서초구 상가 재건축 관련 대출권은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대출 불가 판단을 내렸는데 윗선에서 눌러서 770억 원이 대출이 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기 시흥 재개발 아파트에 4,490억,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호텔에 2,750억, 경남 거제 재개발에 1,622억, 서초구 상가 재건축에 770억, 그 다음에 S사 담보대출 12억, 그 다음에 울산 부동산 매입한 기업 3곳에 대한 대출이 5천억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왜 터졌어요?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땅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타운하우스 사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20억짜리 땅을 담보로 60억 대출해준 거야. 한 6배. 땅값보다. 이 대출 받은 사람 누구예요? 새마을금고 임직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안 되는 것들인데 부패한 압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곳들이 많다는 거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특히 금감원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금감원처럼 뭐 다른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확실하게 똑같이 보고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행안부는 금감원보다 저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막 터지고 조사하니까 강력해진 거지 그전에 미흡했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문제는 이런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다. 금고돈을 횡령했던 직원이 이사장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부평구의 한 새마을금고에는 삭풍이 휘몰아쳤다. 총무과장 A씨가 금고돈을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던가 이야기가 나왔죠. 2013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대출이자 중 일부를 챙겼다. 이게 검사에서 적발이 됐다. 문제는 상사였던 전무 B씨다.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완벽히 나진 않았지만 C씨가 받아야 할 수당 횡령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만 이제 검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갑자기 사표 쓰고 도망가가지고 금고를 떠나서 진행이 안 됐다. 근데 2014년 11월에 금고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이 돼서 화려한 복귀를 했다.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출가하는데 이 120명이 투표권 있는 120명만 잘 잡아가지고 10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다.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돌고, 그러니까 저게 새마을금고에서는 저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리가 당연한 관습처럼 흘러왔던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아닌 분들도 물론 많죠. 건전한 새마을금고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몇 군데서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저 부실이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는 거다.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처럼.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새마을금고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심지어는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고객예금 4억 5천 대출 사기 펼쳐가지고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금액 4억 5천을 빼돌려서 요걸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 날렸는데 재판부는 5천만 원만 보상하라고 했다.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4억 5천 넣어놨는데 날렸다. 내가 돈을 맡긴 새마을금고에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내 돈 가지고 장난질을 쳤는데 확인 안 한 니 탓. 이거 그런 거죠. 강도를 당했는데 그래서 현금 500만 원 들고 있는 거 다 털렸어. 현금 500만 원이나 들고 다니던 니 탓.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내 돈 당연히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새마을금고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성이 보장이 된 곳이죠. 안정성이 보장이 된 곳이고 그래도 이금융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설마 저기에 내 돈이 확인 안 한다고 내 돈 가지고 장난질 칠 거라고 생각을 하겠냐 실질적으로. 저런 것들이 당연시 되고 그것을 내부에서 저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직원들 일부 저런 임직원들이 있는데 저 일부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저런 임직원들이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망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새마을금고 몇몇 곳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위험 투자에 많은 돈을 투입을 했어요. 아까도 보시면은 경기 시흥 재개발 아파트.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해운대 호텔, 상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근데 웬만하면 재개발 대출 해주지 말라고 할 때 그냥 대출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요런 재개발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거부를 했는데 저기에 대출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회장 관련해서 기업 3곳에 대해서 대출을 강하게 내줬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실 대출이 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남양주 새마을금고 부실도 똑같았어요. 원인은 직원업자가 작아서 부실 대출을 내줬다. 담보가치가 200억짜리였는데 여기에다가 600억 대출을 부어줘버렸으니 문제가 터진 거죠. 600억까지도 가지고도 터졌는데 요거 12억 빼고 다 600억 넘는 규모죠. 안 터지리란 보장이 있어요? 그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 인간은 정말 욕하고 싶어서 쓰는 건데 전세사기. 이번에 15년형 받았죠.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징역 15년 구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침체 탓을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전세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늘 저거예요. 전세사기꾼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갔으면 전세사기가 터질 일이 없었다. 다음 세입자 들어와서 다음 세입자한테 돈 바꿔서 당신 자금 넘겨주고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없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전세사기가 터진 거다. 아니요. 침체되면 바로 터뜨리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올랐으니까 그동안 유지가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더 많은 전세금을 맡기게 된 거고 더 크게 터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들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저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저 200억 땅에다가 600억 대출을 해줬는데 저기 타운하우스 사업 잘해가지고 1000억에 팔아먹었으면 충분히 남겨먹고 대출도 갚고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부동산 PF 같이. 근데 부동산이 침체되니까 타운하우스 짓는다고 돼요? 타운하우스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좋은 땅에 지으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좀 매진데다 짓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아까 상가 수익형 호텔 이런 것들도 있었죠. 상가 수익형 호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경기 침체에 그대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흥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재개발 부지들도 보면은 인근에 대형 공공택지도 들어오죠. 광명 시흥 지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흥이라면 수도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랑 멀어요. 거기가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구조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다면 많이 유입되고 분양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부동산 PF 때문에 이자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는 구조가 됐죠. 기사를 하나 보시죠. 아까 뭐 분양가 이야기하신 분 분양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나요? 이 질문도 잠깐 같이 보시면요. 왜 분양을 안 받냐면요.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서 그래요. 경남 3구 제외 서울 분양가. 경기 지역도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했다. 시세는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계속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분양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렇게 무모한 PF들이 굉장히 터지기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저걸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메꿔가지고 멈출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멈추게 되면 어떡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위험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런 위험 대출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던 것들도 위험 사업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위험 사업장으로 시작이 된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에서 지금 안전하다, 안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뒤져보면 저런 부실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새마을금고를 왜 그렇게 경고를 했냐.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이런 것들 다 경고를 했는데 왜 유독 새마을금고를 강하게 경고를 했냐. 왜냐면은 다른 은행들이랑은 관리받는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만큼 더 깨끗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터졌었고 뱅크런도 심하게 났었고 문제는 저런 직원 횡령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심하게 났는데 이걸 법적으로 보호도 안 해주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저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거고 저기서 하나만 삐끗하게 되면요 저축은행 사태처럼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질 수도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안전한 새마을금고도 있죠. 저축은행 사태 때도 저축은행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안전한 저축은행들은 남고 부실한 저축은행들이 몇 개가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무너졌어요? 영업정지 30곳 됐어요. 30곳. 피해자 10만 명이죠? 영업정지 30곳 됐는데 저축은행 지점수 볼까요? 아직도 300개가 있어요. 30개만 터졌는데도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험하다가 아니라 거기 그 위험한 곳에 내가 집어넣었을 때 내가 거기에 걸렸네? 송아저씨 게임 알죠? 아, 이 구멍 몇 개는 없는데 요 구멍 중에 내가 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얘가 튀어 올라서 내가 걸렸네? 이거 된 거잖아요. 이거 되는 걸 조심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새마을금고 재무제표 뭐 다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피하는 거 좋다.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게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안전한 금액도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기회비용 날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